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8 헌바 388 판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헌바 388은 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법안에 대하여 합헌 판결을 내린 판례입니다. 여기서 사건 번호 헌바는 바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뜻합니다. 이는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헌법소원 심판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덧붙여 청구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전부를 다투려고 하였지만 현재는 이 사안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중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을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운데 제10조 제2항 제20호 중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과 얽힌 사실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간단히 만화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초등학생 담임교사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같은 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아동에게 훈육을 넘어선 폭언과 해당 아동과 놀지 못하도록 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반 다른 학생들에게 해당 아동의 영상을 찍게 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당해 사안으로 청구인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8684호로 형사재판 계속 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18년 9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안의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중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이유로 초중등학교 교원을 가중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령 가중처벌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즉, 이 사건은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부모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의무자가 업무상 아동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모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기에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안의 심판 대상 조항이 과연 부모와 비교하여 신고 의무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불평등한 조항으로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안의 헌법소원 심판이 적법한 소송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 심판의 소송 요건은 청구권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존재, 기본권의 침해, 법적 관련성, 보충성, 권리보호 이익, 청구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소원 심판의 소송 요건 중 일부를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자연인이므로 청구권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 합니다. 공권력 작용에는 입법, 행정, 사법작용이 모두 포함되나 법원의 재판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의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인데 법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때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받았다고 여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는 침해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지 확정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요건 또한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는데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은 없으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는 보충성의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기본권 침해는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이 요건 또한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재에서 어떠한 논리로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대상 조항이 합헌으로 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이며 부모는 친권에 의한 아동의 보호와 양육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의 아동보호 의무 위반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라는 신분만으로 범죄의 종류와 행위의 태양과 의도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모의 자녀 보호 의무는 친권에 의한 특별 부양 및 보호 의무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 보호 의무는 직업 또는 공적 업무의 일환에 의한 보호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모의 돌봄은 사적 돌봄인 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돌봄은 공적 돌봄에 해당하기에 부모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평등 원칙을 논할 수 있는 동일 비교 집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에 해당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거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 목적과 기능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현저히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고 권리 주장이나 피해 호소 능력이 부족하여 이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이 은폐되거나 축소될 수 있고 학대 행위자인 부모에 의해 벌여질 두려움으로 피해 아동의 학대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이기에 가정과의 연계가 활발하고 아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갖춰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가의 조기 개입을 통한 피해 아동의 신속 보호를 가능케 하고 학대 징후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게 하므로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헌바 388 판례의 결정에 찬성하는지, 찬성한다면 과연 어떠한 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모두 2018 헌바 388 판례의 결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로 인해 묵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을 높였을 뿐 무조건 형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중처벌 조항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한 대로 주 양육자인 부모와 보조 양육자라고 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에게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제정된 이유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합헌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선생은 다른 누구보다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으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게 목적인 직업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아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지녀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모와 비교하는 청구원의 의견에서 부모와 선생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